낚시도 보면은 이렇게 준비물도 필요하고 또 낚시를 하는 과정이 이 줄거리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첫째 바늘 달고 미끼를 달고 붕어를 낚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자기가 전투 태세를 갖추려면은 이 진이라 그러죠. 진 구축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3위대 상포, 3위대 2대를 가지고 이 58,000평이나 되는 큰 물에서 낚시를 하고 이 물이 상층부의 물 흐름 또 이 대류 이런 것들이 이래서 우선은 나름대로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이 찌맞춤하고 또 찌를 초이스하고 그 다음에 찌맞춤을 편대 착지봉돌의 질량을 초이스하고 그 다음에 실전 찌맞춤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미끼를 이제 개고 우선 이제 그 전에 이 장비 구성을 하는데 이 자대를 자기가 이 정자형이 자대죠. 이런 자대를 이용할 때는 최대한대로 편하게 하는데 특히 이 자대는 자동차에 우리가 운전할 때 시트 운전석 시트라고 그렇게 개념을 가지면 됩니다. 얼마만큼 내가 장거리 운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기의 그 착자감 또는 안정적인 자세 앞에 전방의 시야를 보고 운전 메커니즘을 가장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편한 방법, 제일 편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낚시를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대를 사용을 하는데 이 자대의 폭이 너무 넓으면은 이렇게 쩍벌다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낚시를 오래 하고 상시적으로 자주 하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이 골반 상태가 벌어져요. 걸음걸이도 들려지고 또 나중에 이 낚시를 끝내고 또 일상생활에서 항상 이 하체에 골반 쪽에서 무리가 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지금 현재 자대의 폭, 물론 이제 신체 조건에 따라서 체격이 크고 이 리치가 이 하체가 길고 하면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제가 통상적인 보편적인 예를 들면은 적당한 자대 폭 그리고 선택을 하는데 또 이 높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대를 피는 곳하고 이 물하고의 차이를 고라고 하죠.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한 40cm 정도 이게 있는데 어떤 낚싯대에 보면은 이 자대가 물보다 현저히 높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바짝 낮춰야죠. 자대를 낮춰야지. 너무 위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찌도 수평으로 봐야 잘 보이는데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면은 찌는 바로 보이는 것 같지만도 사실은 늦어가 챔질이 자꾸 늦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날리고 챔질 하는데도 한번 물을 희비고 타야 되기 때문에 바로 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대 높이도 잘 적절하게 하고 다음에 이제 이 받침대를 거치를 하는데 이 받침대의 길이 또한 이 낚싯대의 길이하고 이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우리가 자연재에 가면은
받침대가 아주 짧은 낚시, 거치만 하나 놓고 그냥 두 손 가지고 탁 채는 그냥 거치용일 뿐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미늘 없는 바늘 쓰면서 양어장에서, 특히나 손마트에서는 외대를 쓸 때는 딱 손을 잡고 내림낚시나 중청처럼 손을 잡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럴 때는 이 팔의 힘으로만 챔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팔에 무리가 오고 엘보가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받침대 텐션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한번 탁 치주면은 훨씬 힘이 덜 들어가죠. 제가 낚시를 오랫동안 하면서 그 엘보라고는 전 몰랐는데 한 몇 년 전부터 엘보가 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낚시터의 형태에 따라서 이 펜스가 많이 나와가지고 매일 낚시하고 고기를 많이 잡다 보니까 펜스에 거치해서 이 방향을, 근육을 잘못 썼기 때문에 이 엘보가 오는 겁니다. 제가 체격은 비록 왜소하지만 저도 소시적에 운동도 많이 했고, 그 어떻게 하면은 내 몸의 에너지나 좀 부작용이 없을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보가 왔어요. 그리고 많은 낚시인들, 제가 이제 이 후배들 보면은 제가 자세 교정을 많이 해주는데, 해주고 나면은 한결같이 다들 좋다고 해요. 낚시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자세에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차근차근히 받침대 이 높낮이 조절을 하는데, 지금 이 고수온기입니다. 때로 보면 헛방이 좀 많습니다. 저수온기는 입질은 횟수는 잦지 않은데 후킹률은 좋습니다. 근데 고수온기는 입질은 많이 오는데 헛챔질이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물이 수온이 올라가고 붕어가 먹이 활동을 왕성하게 하면서 먹성 지수가 좋아지는 거죠. 자, 이럴 때는 받침대를 조금 낮추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이 바람이 불어서 물이 많이 넘실댈 때는 뒷줄이 자꾸 뜨게 됩니다. 이 뒷줄이라 하면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찌다리에서부터 채비까지는 앞줄이고, 찌다리에서 초리대 끝까지가 뒷줄입니다. 근데 이제 찌 맞춤이나 찌를 기준으로 해서 물에서 세웠기 때문에 그 밑으로는 소위 직진이나 밑으로 하강을, 신강을 많이 하는데, 찌다리에서부터 초리대까지는 뒷줄이 아무런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이 바람이 불거나 하면은 또 녹조가 심했고 부유물이 있어 가지고 라인에 붙으면은 부유하는 뜨는 부유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모노필람, 우리가 카본 줄이 아니고 모노필람이 나일론 줄이기 때문에 뜨기 때문에, 카본 줄은 점점 밑으로 끌어당기죠. 무게가 있으니까. 근데 이 나일론 줄은 신강력이 약하기 때문에 뒤로 뜹니다. 그러면은 챔질을 해보면은 소리가, 경쾌한 소리가 나지가 않고 퍽 거리기도 하고 그냥 무 뽑을 때 그냥 위로 확 들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깔라기 때문에 챔질을 딱 하면은 밑으로 밑에 착지봉들을 깔면서 위로 이렇게 떼야 되는데, 뒷줄에 떼게 되면 챔질을 딱 하면은 이렇게 깔고 들어오지 않고 바로 위에 떨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뒷줄이 뜨는 거는 이 받침대를 이렇게 올려놓고 서면은 뒷줄이 자연적으로 더 뜨게 됩니다. 자, 이럴 때는, 바람이 불 때는 어떻게, 평상시보다 초리대의, 낚싯대의 그 입수 범위를 한 1절 반 또 2절까지 낮추는 겁니다. 낮추면은 뒷줄이 떼지 않기 때문에 밑밥질을 하고 하는 동안 채비의 안정성이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바람이 불지 않고 물이 짠짠하고 입질이 약할 때는 반대로 조금 올립니다. 올리게 되면은 챔질의 딜리버리가 또 빨라지죠. 잠그게 되면은 낚싯대가 물을 가르고 나오기 때문에 그 임팩트가 조금 떨어집니다. 자, 그러나 헛챔질보다는 안정적인 챔질을 위하고 후킹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뒷줄의 영향을 뜨는 상황을 최소화시켜주기 때문에 받침대를 내리는 것이 좋고, 저수온기나 입질이 약하고 정말 입질이 약할 때고 챔질을 더 빨리 하고 싶을 때는 올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낚시인들이 신체 밸런스, 신체적인 조건, 내가 챔질이 나이가 먹었다, 그러고 또 내가 조금 지금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챔질이 자꾸 늦다 싶을 때는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또 연령이 좀 젊은 층이고 동체 시력도 좋고 조금 반사도 빠르고 너무 강한 사람 조금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받침대를 입수 범위를 더 낮춰서 충분히 채비를 안정성을 둬서 챔질을 해도 충분히 후킹 타이밍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받침대가 한번 딱 세팅이 되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컨디션에 따라서 또 물의 흐름에 따라서 받침대 높낮이를 살짝 조절합니다. 하면은 챔질, 우리가 이 눈은 찌를 보고 뇌는 인지를 해서 그 다음에 챔질을 하는데 조건 반사로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사람마다 똑같은 제가 채비를 찌와 봉돌과 찌 맞춤 미끼 똑같아도 누구는 후킹을 시키는데 누구는 후킹을 시키지 못하는 것은 찌에 반응해서 낚시인이 따라가는 그 반응 속도가 느리거나 너무 빠르거나, 그래서 후킹률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모든 스포츠나 모든 운동도 이 밸런스라는 게 있지만 특히 낚시는 또 밸런스입니다. 조화와 밸런스인데, 이 받침대의 조절, 받침대의 또 길이, 내가 3위대면 3위대답게 받침대 길이도 적당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 하우스에서 2.2칸 짧은 낚싯대에서 노지용 긴 칸수에 받침대를 쓰면은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격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받침대 길이나 받침대의 높낮이 조절. 요즘 뭐 이 클램프들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이 높낮이 조절 하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자연지에서 그냥 받침대 장하신 거 그냥 바지 둥둥 걷고 해가지고 아랫바지 푹 찔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바람 불 때는 그냥 막 힘으로 막 누르기도 하고, 조금 올릴 때는 막 돌로 개어가서 조금 올리기도 하고 뭐 그런 일도 있는데, 지금은 뭐 자연지의 습다리가 됐던 이 클램프가 우리 양어장에서 얼마나 이 클램프가 유용하게 잘 나왔습니다. 이 유용함을 잘 활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낚싯대의 이제 파지 방법인데, 우리가 이제 테니스를 치든 골프를 치든 무슨 야구를 하든 이 방망이를 잡든 클럽채를 잡든 라켓 잡든 이 파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또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야구로 치면 어떤 사람들은 배트를 그람수도 많이 나가고 무게도 많이 나가고 배트 플립 저 끄트머리를 잡고, 힘 좋은 사람은 끄트머리를 치고 해야 장타가 나오고 한데, 또 이제 저같이 체격이 적고 조금 신체적으로 왜소한 사람들은 너무 끝을 잡으면 반응 속도가 느리니까 조금 짧게, 그러니까 짧게 단타를 치거나 할 때를 하는 것처럼 낚싯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 그립도 마찬가지고 클럽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낚시를 해보고 오랫동안 팔이 아프지 않고 잘 버텼던 것은, 제가 기본적으로 낚싯대 파지 방법이 아닌가. 제가 파지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걸 뭐 골프에서 어드레스라 그러는데, 자, 이렇게 잡으면은 저는 골프 그립 잡듯이 바톤을 이렇게 지금 현재 그립을 감아놨으면 이렇게 잡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겠죠? 이렇게 잡고 이 상포 할 때는 놓고 하지만 외대 낚시 할 때는 잡고 합니다. 잡는데 딱 힘을 주고 잡으면 릴렉스하게 그냥 거치만 하는 겁니다.
그럼 입질이 온다 챔질을 할 때는 딱 힘을 주면서 챔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 자기가 몸이 덜 피곤하고 경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챔질을 할 때는 힘을 빼야 됩니다. 리듬을 탈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이제 다음에 조금 이제 제가 가면 갈수록 디테일한 그 스킬이라 그럴까 그런 것을 요령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기본적으로 잡는 방법. 자, 제가 한번 챔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챔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지에 따른 챔질. 자, 여기에서 챔질을 하면은 느려요. 웬만한 팔뚝 힘이 있지 않고는 느립니다. 여기서 하면은 느려요. 느리고 고기를 잡았다고 치면은 여기서 바둥거립니다. 바둥거리는 동안에 이 근육의 힘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그야말로 팔뚝 힘으로 버티기 때문에 소위 근육이 상합니다. 인대가 늘어나기도 하고 되게 혹사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테니스 엘보가 있고 낚시는 테니스 엘보가 같습니다. 반대하는 골프 엘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근육을 골고루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낚시를 뭐 계속 던지고 넣고만 하면 모르는데 고기를 많이 잡고 아무래도 그 조금 지나면은 뭐 팔꿈치부터 지릿하고 아프고 이렇게 어깨까지 회전근개까지 탈이 옵니다. 자, 방법은 타지 방법은 던질 때야 뭐 던질 때 어떤 방향으로 자기가 던지기 좋기도 하는데 타지 방법 이렇게 잡는 것이 좋아요. 특히 외대 낚싯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각도가 챔질 각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딱 자고 조금 이 받침대를 이용해 가지고 조금 밀면서 탁 쳐주거든요. 그러면 전달이 굉장히 빠르고 딱 걸맛 그 다음에 손맛을 충분히 느끼고 근육의 무리가 덜 옵니다. 자, 낚싯대 파지 방법은 자, 요렇고 위치적으로 이렇게 잡으면 힘이 들고 요즘 팔이 아픈 사람은 상포 같으면 조금 앞을 잡습니다. 앞을 잡고 챔질을 딱 해놔놓고 여기 거치하는 거죠. 아마 이제 본능적으로 우리가 팔이 아픈 사람들은 뒤를 잡기보다는 앞을 잡고 바톤 끝을 요 발뚝에다가 조금 지지대를 형성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상포를 쓸 때는 팔이 상태가 조금 안 좋을 때는 챔질을 앞으로 하는 겁니다. 또 뒤로 처음에 바쁠 때는 뒤가 됐든 중간이 됐든 어떤 데는 급작스럽게 당겨 상포일 경우는 당겨 챔질이거든요. 대체적으로 당겨 챔질입니다. 그런데 이제 외대를 할 때는 밀어 올려 챔질입니다. 외대 챔질하고 이 상포 정자형 낚시에서 한 거랑 보통 우리 당겨서 채죠. 근데 떡밥 낚시에서 후킹률이 좋은 것은 이렇게 당겨 챔질보다 사실은 후킹을 제대로 시키려면은 밀면서 들어 올려주는 것이 조금 밀면서 들어 올려 챔질이 훨씬 후킹률이 좋습니다. 또 붕어를 딱 낚고 보면은 이 걸맛과 손맛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상포는 우리가 잡지를 않기 때문에 놓고 하니까 보통 당겨 올려 챔질. 특히 생미끼리, 자연적 생미끼리 낄 때는 이 당겨 챔질이 훨씬 좋습니다. 생미끼를 예를 들어가 양어장에서 지렁이를 쓸 때는 이렇게 들어 올려 챔질보다 당겨 챔질이 생미끼는 훨씬 좋습니다. 떡밥은 들어 올려서 밀면서 들어 챔질이 후킹률이 좋습니다. 그건 미끼가 바늘에 붙어 있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붕어가 미끼에 따라서 흡입 각도가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낚싯대 파지 방법을 골프 그립 잡듯이 그냥 힘을 빼고 뭐 상포 낚시할 때는 뭐 힘 빼고 자식할 것도 없이 보고 반응하면 바로 잡고 바로 하는 거죠. 그러나 처음에 바쁠 때는 이렇게 잡았어도 그 다음에 랜딩을 할 때는 조금 고쳐 잡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끝에서 잡고 랜딩을 하지 말고 의도적으로 조금 위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 팔의 근육을 훨씬 보호하는 겁니다.
요 방법만 자기가 습관화되고 나면은 낚시를 더 오래 할 수 있고, 오래 하는 동안에 이 팔에 무리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오늘 오기 전에 제가 낚시를 하기 전에 진통제를 하나 먹었습니다. 제가 뭐 수술도 하라 그러고 뭐 이렇게 사진 찍어 보면은 그동안에 너무 많이 써먹었으니까 뭐 스케줄이 끼었다든지 뭐 이렇게 연골이 조금 했다든지 그런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저도 이제 오랜 운동한 본 경험이 있으니까 가급적 칼을 대기보다는 자연적으로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낚시를 잘 하고 오래 하기 위해서 제가 수술하면 기부술을 하고 몇 달간 저는 몇 달간 물가에 가지 않고는 도저히 살면서 못 베길 것 같아서 진통제 낚시할 때만 진통제 하나 먹고 또 컨디션 좋을 때는 진통제 안 먹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딱 한 가지 스트레칭 하는 게 있습니다. 집에서 실내지만 자전거 타고 그래서 이거 이제 골반을 훨씬 덜 해요. 저는 지금까지 가면서 허리 아파 본 적은 허리가 아프고 뭐 이렇게 아픈 본 적은 없어요. 자전거를 타고 또 집에서 간단한 뭐 무겁지 않은 아령을 해서 제가 좀 신체적으로 제가 왜소하지만 이 팔뚝 근육을 항상 이 낚싯대 잡고 침질하고 랜딩하기 위해서 근육을 항상 보존을 합니다. 이제 우리처럼 이제 나이가 좀 먹다 보면은 근육이 풀어지고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고기를 좀 많이 낚다 보면은 팔에 무리가 와요. 근데 저는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우리 젊은 층도 있겠지만 저처럼 조금 나이가 먹은 사람들도 나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생 내가 죽어 간짝 들어가기 전까지는 물가에서 낚시질을 할 텐데 뭐 저와 같은 세대에 있는 사람들도 오랫동안 낚시를 잘 하려면은 자세가 지금부터라도 조금 바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받침대 조절도 좀 자기 그때 신체 조건에 따라서 좀 낮추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특히 낚싯대 바지 이 자세는 그걸 하고 이 챔질을 할 때는 두 대에서는 그냥 그 자세에서 이렇게 하지만 그러고 힘이 또 부족할 때는 자꾸 이 왼쪽 손을 낚싯대를 한 번씩 이렇게 받쳐줘도 됩니다. 너무 힘으로 여기에 힘으로 당기지 말고 좀 끝을 잡았을 때는 이렇게 받쳐줘도 되고 한 손으로 당길 때는 의도적으로 고쳐 잡아 가지고 조금 이렇게 랜딩을 해주는 것이 팔에 무리가 없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자세는 자기가 이 힘을 좀 빼주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경직스럽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집중하고 너무 몰입해 가지고 너무 거의 함몰돼 버리면은 신체적인 밸런스가 빨리 피로도가 빨리 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릴렉스 해주고 힘을 빼주고 하면서 딱 반응할 때만 그러니까 눈은 항상 이제 찌를 응집하고 반응할 때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대를 제가 뭐 하우스에는 60, 뭐 노지에서 그냥 외대로 가는데 제가 이 상포 할 때는 이렇게 80cm 짜리에 해가지고 이거 슬라이드로 편해요. 좀 자세를 최대한대로 편하게 그래서 집중하고 이제 딱 그 할 때는 자세를 잡는 겁니다. 이 챔질의 자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제 자세를 높이 해가지고 자기 몸은 편해요. 그냥 딱 아주 정자세로 딱 허리 꼿꼿 세워가지고 근데 챔질하면은 100% 늙기도 하고 고기 훅증률이 떨어집니다. 이 전투 자세라는 거는 딱 할 때는 조금 낮추고 딱 챔질하고 피딩 타임에 딱 고기를 내가 낚겠다고 생각하면은 딱 자세가 딱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외대가 됐든 상포가 됐든 챔질을 하기 전 동작은 이 발꿈치를 무릎에다가 받쳐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무릎의 반동을 이용해서 챔질을 해요. 팔로만 쓰는 게 아니고 허리와 이 무릎에 이것도 반동을 해요.
저 힘만 팔뚝 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포착도 잘 해야 되겠지만도 조금 반사일 때 팔뚝의 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온몸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낚시에 오면은 시배가 고파요. 이 에너지가 낚시하면은 굉장히 많이 분출이 됩니다. 그 물가에 오면은 시배가 고파지고 이 낚시가 운동이 굉장히 전신 운동이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정신적인 운동도 하지만 육체적으로도 온몸을 사용하고 절대 다리가 그 릴렉스 많이 해주고 입질 없을 때는 자기가 뭐 얼마든지 좀 해주고 또 때로는 일나서 한번 둘러보고 허리도 한번 펴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너무 경제적인 몰입하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것도 고기 좀 나올 때는 우리 낚시인들이 덜 피곤한데 고기 못 잡을수록 붕어를 못 낚을수록 더 피곤하거든요. 고기를 좀 많이 자기 의도대로 많이 낚고 나면은 뭐 피곤함을 몰라요. 밤을 새도. 이 자세가 타지 방법, 받침대 조절 방법, 자대. 자대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도 운전할 때에 우리 운전자의 시트와 같은 개념으로 자기가 자세를 잡으면은 좋습니다. Your days are feeling just the same. For a long time you've been off your game. Don't care to play young cat to keep us cold. I don't know if your soul's feeling old, if your heart's growing cold. You just need the drop of summertime.